자, 전산 회계이익 119회 우리 지금 실기 파트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하고 있고요. 자, 실무 파트 이어서 해야겠죠? 6번 문제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결산 정리사항 문제예요.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결산일 현재 결산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12월 31일로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현재 이 예금에 대한 기간이 경과분 발생이자는 15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입력할 때에는 이렇게 차변에다가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손익의 예상이나 또는 수익 비용이 발생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우리 이자가 얼마 발생했는지 예상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돈을 대신 못 받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수 수익이라고 쓰고요. 금액은 15만 원. 대변에다가는 우리 이자 받을 거는 이자 수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15만 원 받을 게 생겼어요. 근데 받지는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산일 현재라고 했으니까 여기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하셨어요. 차변에다가는 미수수익 해서 1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해서 1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이 지금 회계 이거 기초과정 배우시면서 지금 이런 그 손익의 예상이라든지 손익의 이연이라고 하는 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어렵다고들 얘기하신단 말이죠. 근데 얘가 왜 어려운지 제가 약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제가 여기 하나 이렇게 캡처를 해놨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 손익의 이연이다, 손익의 예상이다 하는 요 용어에 대해서 용어부터 구분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손익의 이연이라는 것은요, 손익, 즉 수익과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올해 수익과 내년 수익 또는 올해 비용과 내년 비용을 돈을 선물로 미리 받았는데 그 금액을 지금 나눠주세요, 연도를 나눠주세요 하는 게 손익의 이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손익의 이연이다 그렇게 용어가 나오게 되면 선불, 즉 돈을 먼저 주었거나 먼저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저 주거나 받은 금액 안에 올해 것도 있고 내년 것도 있으니까 올해 손익계산서에는 올해 것만 반영되게끔 결산 정리분계를 회계 담당자가 해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것은 선불의 개념이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보면 얘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즉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판단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먼저 주거나 받았다면 얘는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받지 않았다라면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먼저 주거나 받았으면 우리는 계정, 이 선자 들어간 계정 두 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선급 비용이든지 선수 수익 이 두 계정만 사용해야지, 돈을 먼저 주거나 받았는데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미자가 들어간 계정을 사용하면 무조건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 용어만 구분할 줄 아셔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이 비용 수익자가 붙어가지고 여기 비용 계정이다, 수익 계정이다, 즉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기초과정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서 온 계정인가 그거를 먼저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자산 계정 안에 기타 채권이라고 해서 기타 채권 안에 미수금과 선급금 계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를 자산인지를 구분할 줄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크죠. 그러면 이것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 설명해 드렸던 재무상태표 계정 정확하게 잘 암기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 자산 계정이 미수금과 선급금 계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 미수금에서 파생된 계정이 미수수익, 선급금에서 파생된 계정이 선급비용이에요. 즉 얘네들은 12월 31일 기말에만 주로 기말에 회계 담당자들이 쓰는 계정들이란 말이죠. 기말이면 12월 31일을 의미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의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회사의 수익인데 아직 미수금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밑에서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여기 미수수익이 나와 있죠. 미수수익 계정이란 미수금인 우리한테 수익인데 미수금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얘를 합쳐서 미수수익이라고 쓰는 거고 두 가지 계정이 합쳐지면 여기 앞에 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미수금이 자산이기 때문에 파생된 미수 수익도 똑같이 자산 계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밑자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후불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미지급 비용 계정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부채 계정, 기타 채무에서 미지급금에서 파생된 계정이에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미지급금하고 똑같이 부채 계정이에요. 자, 이걸 풀어보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우리 입장에서 비용인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말에 회계 담당자들이 이런 내용을 미지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부채 계정이고 얘 또한 마찬가지 후불 아직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손익의 예상이라고 회계에서 쓰는 용어는 손익의 예상이라고 쓰고 요즘은 요거 손익 한자어기 때문에 풀어서 수익 비용의 발생이라고도 많이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손익의 이연이란 말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돈을 먼저 주거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고받은 그 금액 안에는 올해 것과 내년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올해 것만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갖다가 구분을 해달라는 얘기죠. 똑같은 원리로 선급금에서 파생된 선급 비용은요. 우리 입장에선 비용인데 선급, 내년 것까지 포함해서 미리 돈을 주었을 때 우리는 선급 비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이에요. 그리고 선자가 들어갔으니까 선불로 미리 주었다는 뜻이고요. 선수수익은요. 선수금 우리한테 수익인데 우리가 그 돈을 미리 받았다. 내년 것까지 포함해서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선수금에서 파생된 선수수익은 이렇게 선수금이 주인이기 때문에 앞에 게 수익자가 붙었어도 얘는 부채 계정인 거죠. 선수금이 부채인 것처럼. 그래서 선수수익도 부채 계정이다. 기본적으로 이 용어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이 뒤에 설명 나오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여기 문제에서 이거 회계 1급의 기출문제인데 다음 중 비용과 수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거. 얘 예상이라 그러면 제가 후불이라 했죠. 실제로 돈 주거나 받은 게 아니니까 후불이기 때문에 밑자 들어간 계정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밑자만 들어간 계정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내용 잘 복습을 해서 익혀 두시고요. 요거에 대한 각각의 사례들을 여기 결산정리사항에서 손익의 이연과 예상은 거의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돼요. 회계 2급뿐만이 아니라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모든 회계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다고 기억하시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실무 업무에서도 12월 30일 날 기말 여러분이 실무 업무 보시면서 이거 여러분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정확히
배우시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 기출문제 풀어드리는 이 유튜브 동영상 밑에다가 결산이라는 항목, 결산이라는 자료를 해서 링크를 시켜놨어요. 이거 공부하시는 거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40분이면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보세요.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발생이자가 15만 원인데 이 15만 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우리한테는 수익이죠. 근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럼 후불이잖아요. 후불이면 미자가 들어간 계정밖에 쓸 수 없다 그랬어요.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두 계정밖에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예상하는 거 우리 이자 수익 얼마로 예상해요? 이자 수익 예상한 거 이자 수익 얼마로 예상하는지 그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자니까 이자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아직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으면 차변에 미수 수익 미수금인데 우리한테 수익인데 미수금 아직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얘 자산 계정이라 그랬잖아요. 차변에 기록해서 이렇게 15만 원 쓰면 딱 끝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읽으시면서 상식적으로 선불인지 후불인지만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본사 건물의 1년분 화재보험료 12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벌써 돈을 지급했네요. 7월 1일날. 그죠? 그럼 7월 1일날 지급했으면 얘는 선불이잖아요. 선불에 대한 내용이면 얘는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계정이고 그러면 실제로 돈을 먼저 선불로 줬으니 뭐 선급 비용 요 계정과 또 하나는 선수 수익 요 계정 둘 중에 하나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이라고 했고 선수 수익은 부채 계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를 보아하니 우리가 돈을 보험료를 먼저 지급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보험료 금액 안에는 이 보험료 화재보험료 120만원 금액 안에는 올해 보험료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년 보험료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손익의 이연이라는 말 뜻이 올해의 비용만 반영시켜 달라는 게 문제 아니었었나요? 그래서 차변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은 보험료로 처리했는데 지금 여기 한번 써볼게요. 7월 1일날 보험에 가입하면서 차변에 보험료 120만원 이렇게 기록했다는 뜻이고 대변에 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치자고요. 120만원. 그럼 7월 1일부터 지금 12월 31일까지 지금 결산을 하는 시점인데요. 12월 31일까지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으면 120만원 안에는 올해 보험료로 처리해야 될 비용 60만원이 있는 것이고 내년 거 60만원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월 31일 날 아무것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손익계산서에 120만원이 홀라당 다 손익 비용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해당되는 만큼을 비용을 소멸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보험료 60만원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비용 계정은 차변에서 발생하고 비용 계정을 이렇게 대변으로 기록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소멸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산할 때 소멸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산할 때 우리 수학에서 배운 120만원에서
60만 원을 빼면 잔액은 보험료가 60만 원만 남죠. 그 잔액 60만 원이 손익계산 항목에 올해 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요 결과로. 그리고 이 60만 원은 내년도 거 미리 낸 거라 그랬잖아요. 선불로. 그죠? 내년도 거 먼저 선불로 낸 거는 선급. 우리한테 비용인데 내년도 거 미리 낸 거. 선급 비용. 그래서 6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여기서 요구하는 분계가 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겠지만은 일단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용어부터 구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선불인지 후불인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연습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요, 회사에서 너무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자격증 땄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분개를 하지 못해서 한다면 조금 그렇겠죠. 회사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일이 많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12월 31일 날짜로 두 번째 요 분계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 선급 비용 해서 금액은 6개월치 60만 원 해주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험료라고 됐죠.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고요. 보험료 그래서 6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두 번째 해당 문제에 대한 것도 입력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볼까요? 자, 세 번째 거는 뭐가 나와 있나? 결산이 현재 장부상 현재 현금 잔액이 다시 장부상 현금 잔액이 현금 실제액보다 5만 원이 더 많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장부상의 현금 잔액이 더 많은 거죠. 현금 실제액보다. 그럼 5만 원이 많은 것으로 기록이 됐다면 우리가 현금과 부족 계정을 갖다 사용할 때는 실제 현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실제 현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5만 원 적은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장부 잔액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액이 더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금 실제액이 적으니까 우린 얘를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대변에 현금하고 5만 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기록해야 되느냐? 차변에 얘가 만약에 결산일이 아니라 기중에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전에 기록됐던 거라면 현금이 차이나는 요 금액만큼을 현금 과부족에서 5만 원 이렇게 쓸 텐데 계정에서 이렇게 현금 과부족을 쓰게 되면은요, 이거는 이 돈 차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결산일 현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왜 차이가 나는지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이럴 때에는 현금과 부족 기정을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현금과 부족 기정은 기말에 쓰는 게 아니라 기중에 현금 차이와 장부와 실제 현금의 차이를 기록해 놓고 그 금액이 왜 차이가 났는지 찾기 위해서 쓰는 계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기말에 결산일에 현금 차이가 났다 그러면 현금을 쓴 것으로 기록하고 차변에다가는 얘를 바로 잡손실 처리를 해서 5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잡손식이 아니라 잡손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짜로 여기 지금 설명해드린 대로 여기 금액을 계정을 써놓으시면 돼요. 차변에다가는 잡손실 해서 5만원 써주시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현금 해서 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 출금전표로 표시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매출채권 안에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있고요. 잔액에 대해서만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기로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얘는 우리가 어디서 해보면 좋을 것 같으냐 하면은요. 얘를 그만 닫고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1월부터 12월. 자, 여기 제품 매출원가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대손상각이라는 걸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외상매출금 받으러 매출채권 두 개가 있죠. 근데 밑에 단기대여금, 미수금, 아니 미수수익, 선급금이라고 하는 기타 채권도 같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매출채권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그 매출채권에 대한 잔액과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사용하고 남아있는 금액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 기타 단기대여금 지워주시고요. 미수수익도 지워주시고 선급금도 지워주세요. 그러면 여기 매출채권만 딱 남아있죠. 대손율은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 배우셨죠? 지금 대손율은 1%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된 론 금액을 이렇게 적용시킨 다음에 결산 반영이라고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대손상각비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여기 그 충당금이 자동으로 설정될 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문제 보시게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결산자료 입력해서 이렇게 반영시켜 주시고 여기 전표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예,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자동 결산 분계 완료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끝난 거를 일반 전표 입력해서 한번 다시 조회를 해보시면 여기 12월 31일자로요. 여기 결차 결대 해가지고 클릭해 보시면 결산에서 반영된 거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해당되는 금액이 이렇게 충당금 설정이 되어 있는 분계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게 되면 여기 결산 정리사항에 대한 거 4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여기 조회 문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은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입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클릭하고 눌러보면은 금액 입력하는 칸이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3월 중에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얼마인가요? 라고 그랬죠. 이렇게 계정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 구분할 수 있는 장부는 어디냐 하면요. 여기 일개표, 월개표 여기서 계정별로 현금 얼마 지급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만 찾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날짜가 지금 3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조회할 때는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렇게 조회할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월 단위이기 때문에 일개표보다는 월개표가 더 수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3월부터 3월 것만 띵 하고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자료가 쭉 뜨게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복리후생비를 물어봤어요. 판관비 중에서. 자, 판관비 여기 해당되는 칸이 여기 있고요. 그 중에서 복리후생비를 물어보고 있어요. 복리후생비는 여기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현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여러분이 하나 약속을 해서 배워야 될 게 일개표, 월개표에서는 차변의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변의 여기 현금 여기는
입금된 금액으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는 여기 일개표, 월개표에서만 그렇게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 복리후생비에서 현금으로만 쓴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요 금액을 답하시면 돼요. 얼마라고요? 87만 원이라고 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약속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일개표, 월개표에서 조회하셔서 우리가 금액을 찾아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4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그 금액은 어디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처명이 나오게 되면 얘는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는 못 찾아요. 거래처 원장을 클릭해서 조회를 해보시는다는 얘기죠. 자, 4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지금 어딘지 모르니까 엔터 쳐서 다 조회를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남아있는 거래처를 보니까 거기서 외상매출금 조회는 요 기존 과목을 했고요. 잔액은 여기 써져 있죠. 잔액 중에서 제일 많은 걸 찾아보니까 요거네요. 그죠? 타이상사. 그래서 거래처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 타이상사라고 써주시고요.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960만 원이라고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되셨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도록 하죠. 자, 2분기, 즉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보통예금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단 정기 2월은 제외한 금액으로 조회하고 차익은 양수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조회할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월 조회를 해서 기간 조회를 해서 보통 예금의 그 입금액과 출금액을 갖다가 조회를 해보면 돼요. 계정을 물어봤잖아요. 보통 예금이라고. 그래서 얘는 하고요. 계정별 원장 여기 있죠. 계정별 원장에 대해서 날짜는 2025년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만 조회해보면 되겠죠.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예금을 조회를 했는데 지금 자, 보통 예금을 조회를 했는데 차변의 금액은 보통 예금이 입금된 것이고 대변의 금액은 보통 예금이 출금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차액, 잔액이 결국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전월 2월액 요거는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전월 2월액은 빼고 여기 월계 누계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월계 여기 5월달, 4월달은 없죠. 5월달에 1,000만원 그 다음에 6월달에 2,175만원 두 개 합치니까 3,175만원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감소한 거 587만 5천원하고 689만원 요 두 합친 금액을 빼게 되면 순수하게 차이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죠. 금액을 써볼게요. 여기는 금액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3,175만원에서 그 다음에 출금액 두 개 합치게 되면 1,276만 5천원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겠죠.
3,175만원 빼기 1,276만 5천원 하게 되면 1,898만 5천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 전산회계 2급 우리 맵7이었죠 119회 이론 문제와 실기 문제 여러분들하고 신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이게 최근 전산회계 2급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것을 먼저 풀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118회 요거 전에 시험 봤던 그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